보시면 자, 4개로 화면 분할이 됐죠. 자, 이렇게 화면 분할 시키는 것을 마스크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스크를 애니메이션 준 거죠. 애니메이션 줘서 이렇게 위아래로 교차되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글씨가 나타나죠. 이것도 마스크 애니메이션을 준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하나씩 접히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마스크를 이용해서 이런 애니메이션을 여러분들이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영상을 편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편집하는 것은 프리미어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프리미어를 시작을 해주세요. 프리미어를 실행을 해주시고요. 뉴 프로젝트 해서 이름을 마스크 에디트 이렇게 이름을 정해 주세요. 그리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소스를 여기 마스크 애니메이션에 있는 원 소스, 그러니까 리졸트 소스라고 되어 있죠. 이 리졸트 소스라고 되어 있는 원 소스를 불러오세요. 자, 불러오시면, 자, 얘가 지금 9개의 커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9개의 컷을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타임라인으로 불러서 자, 작업을 하시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다 보면 컷이 나뉘는 부분이 있죠. 이걸 잘라 주셔야 돼요. 근데 대충 자르면 안 되고, 여러분들 프레임 단위로 이렇게 방향키, 좌우 방향키 누르면 프레임 단위로 움직이죠. 이렇게 컷과 컷이 만나는 지점을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단축키 컨트롤 K 눌러서 잘라주세요. 일단 자르는 작업을 먼저 해주세요. 컷과 컷이 만나는 지점 정확하게 찾으셔야 됩니다. 네. 컨트롤 K. 그래서 9등분을 나눠주시면 돼요. 이렇게 9개의 컷으로 쭉 다 나눠주세요. 그러면 에펙 애니메이션에 사용되는 컷은 6컷이 필요합니다. 6컷. 그러니까 앞뒤로 붙을 한 컷씩 하고 중간에 화면 분할로 사용할 4개의 컷이 필요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프리미어에서 만들어 가지고 에펙으로 프리미어 프로젝트를 불러올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붙을 컷과 마지막에 붙을 컷, 그리고 중간에 화면 분할로 사용될 4개의 컷을 이제 고르시는데요. 자, 먼저 컷을 고르세요. 제일 앞에, 나는 앞에다가 이 컷을 사용할 거야. 그러면은 제일 앞에다가 컷을 옮겨주시면 되죠. 옮겨주시고, 그 다음에 4개의 컷은 4개의 컷은
자, 얘를 쓸 거야 라고 하시면, 자, 이렇게 트랙을 4개 트랙을 사용을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면을 확대를 해가지고 여기 딱 정확하게 시작 포인트가 일치하도록. 그래서 이 4개는 화면 분할로 사용이 될 거고요. 그리고 뒤에 이제 마지막 한 컷이 있어야겠죠. 자, 마지막 한 컷 이렇게 올려줍니다. 자, 그래서 요 4개의 컷은, 자, 한 트랙을 하나씩 올려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4초 후에, 자, 4초 후에 화면 분할이 시작되게 할 거다. 그러면은 요 4개의 컷은 4초 뒤에 와야겠죠. 그럼 요 4개의 컷을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4초로 옮겨주고, 그렇죠? 4초로 옮겨주고, 자, 작업을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컷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4개로 화면 분할돼서 4개의 컷이 보이고, 그 다음에는 요 이제 마지막에 있는 컷이 나타날 거예요. 그렇죠? 요런 구조로 편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편집을 해서 에펙으로 불러올 거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구조를 만들어 주세요. 네. 그래서 6개의 컷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델리트해서 지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저장을 해야죠. 프리미어의 프로젝트를 에펙에서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에펙으로 가셔가지고요. 다시 에펙으로 와서 임포트를 하시는데요. 자, 파일에서 여러분들이 임포트 메뉴로 가시잖아요. 그러면 중간쯤 보면 4번째에 프리미어 프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임포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미어 프로젝트 파일을 임포트를 합니다. 그럼 여기 마스크 에디트라고 저장을 돼 있잖아요. 마스크 에디트라고 저장되어 있는 프리미어 프로젝트 파일을, 자, 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시퀀스를 불러올 거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저희가 편집한 거는 에디트 소스라고 돼 있죠, 이름이. 그러니까 리졸트 소스. 자, 리졸트 소스를 선택을 하시고, 오디오는 없으니까 오디오 체크 끄시고, 오케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 마스크 에디트라는 프리미어 프로젝트가 불러져 왔는데, 자, 리졸트 소스라는 컴포지션 형태로 불러져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컴포지션을 더블 클릭하면, 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렇죠? 네. 편집이 다 돼서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컷과 여러분들이 화면 분할에 사용할 4개 컷, 그리고 마지막 컷까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프리미어와 애프터 이펙트를 서로 연동을 해서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파일에서 임포트 프리미어 프로 프로젝트. 네. 그래서 프로젝트 지금 저장해 놨잖아요. 마스크 에디트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 파일. 그죠? 얘를 열게 하는 거예요. 열기. 그런데 여기서 시퀀스를 선택을 해서 갖고 올 수 있어요. 시퀀스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작업한 시퀀스 이름이 리졸트 소스라는 시퀀스니까 이 리졸트 소스 선택하시고 오케이 하시면 돼요. 오디오는 끄고. 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불러들여집니다. 컴포지션 형태로 불러들여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컴포지션을 열어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편집한 그대로 불러들여지게 되겠죠. 그렇죠? 자,
물론 에펙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잘라서 편집을 뭐 하면 할 수는 있는데요.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죠. 불편하기 때문에 프리미어에서 이런 편집 작업은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자, 이 4개의 지금 같은 선상에 있는 이 4개의 컷에 마스크를 씌워주면 되는데요. 마스크를 씌우기 전에 자, 여러분들 이렇게 불러오면 레이어의 이름이 다 똑같죠? 리조트 소스라고 다 똑같이 돼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이걸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름을. 자, 여기 레이어 선택하시고 엔터키 치면 이름 바꿀 수 있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알아볼 수 있게 이름을 바꿔주세요. 네. 지금 밑에 레이어가 안 보이면 여러분들 솔로 버튼을 활성화시키면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꿔주시면 이름만 봐도 이게 어떤 컷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시는 게 작업하실 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마스크를 하나씩 씌워볼게요. 일단 첫 번째, 자, 저 위에, 제일 위에 있는 첫 번째 레이어에 마스크를 씌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렉탱글 툴, 자, 렉탱글 툴을 자 선택을 하시고요. 자, 얘를 더블 클릭하면 여기 마스크가 씌워지죠. 그렇죠? 더블 클릭하면 전체적으로 마스크가 이렇게 씌워졌어요. 그런데 얘를 4개로 화면 분할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의 마스크의 크기가 얼마가 돼야 될까요? 이 가로의 길이가 1280이니까 하나의 1280 나누기 4 하면 되겠죠. 그럼 하나의 길이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계산기 두드려보세요. 320이 되겠죠? 예, 320. 이 마스크의 가로 길이는 320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320짜리 마스크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마스크의 크기를 어디서 바꾸냐면 여기 마스크 패스. 자, 마스크 1의 속성감 열어보면 마스크 패스 있죠? 여기 쉐이프를 눌러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 마스크의 크기를 여기서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레프트는 0이고 라이트는 얼마를 주면 될까요? 320을 주면 되겠죠. 그래서 320. 자, 그리고 OK.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0이 여기거든요. 0이 여기니까 여기 0부터 320까지 마스크가 씌워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일단 이 마스크를 컨트롤 C 복사해가지고 나머지 레이어들에다가 붙여넣기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럼 똑같이 320짜리 마스크가 씌워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해줘야 되는 일은 여러분들 솔로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레이어 하나하나씩 마스크의 위치를 옮겨줘야 돼요. 왜 그래요?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데 마스크 씌워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지금 이 화면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이 마스크를 옮겨줘야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옮기실 때 자, 여러분들 옮기실 때 자, 얘를 더블 클릭하면 마스크를 쉽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옮기실 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옮기면 그대로 수평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스크의 영역을 중요한 위치로 옮겨주는 작업을 해야죠. 그렇죠? 자, 꽃잎,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제일 위에 있는 레이어 자, 수정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 레이어 선택을 하시고, 자, 얘도 더블 클릭해서 마스크 선택하고,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자, 중요한 부분으로 마스크의 위치를 옮깁니다. 그쵸? 자, 마스크, 세 번째 것도 솔로 버튼 체크하고, 마스크 더블 클릭해서 선택하신 다음에 옮겨요.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네 번째 것도 더블 클릭해서 마스크 선택하고 이렇게 옮겨줍니다. 그죠? 이렇게 중요한 위치로 옮겨줘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다 중요한 위치로 옮겨놓고 보면 이 상태가 돼요. 자, 이렇게 이제 마스크까지 다 정리가 되셨으면, 자, 얘네들을, 자, 순서대로, 자,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순서대로 4번. 자, 레이어를 이렇게 옮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레이어. 그쵸? 일단 러프하게 이렇게 옮겨주신 다음에 약간 틈이 보이잖아요. 틈이 보이는 부분은 이렇게 확대하셔가지고 해당 레이어 선택하신 다음에 컴마로 조절하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컴마로. 그럼 정확하게 얘네들이 빈틈없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화면 분할을 해주셔야죠.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마스크를 내려오고 올라오고 내려오고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마스크 애니메이션을 해주시면 돼요. 20프레임 간격. 일단 여기까지 이제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해주셔야지 그 다음에 마스크 애니메이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공통적으로 지금 착각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이 타임라인 상에서 이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시잖아요. 이 화면이 바뀌어요. 그쵸? 컴포지션 화면에서 이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는 순간 레이어 창으로 바뀐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레이어 창으로 바꿔 놓으시면 타임라인에서 작업하는 게 안 보입니다. 그죠? 왜냐? 이건 레이어를 확인하는 거니까. 이 하나하나의 레이어 창으로 여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작업하는 거는 어디서 봐야 돼요? 컴포지션 창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창이 3개가 나타나는 거를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돼요. 푸티지 창이라는 건 뭐예요? 푸티지 창. 푸티지 창은 프로젝트에 있는 파일을 확인을 할 때, 그쵸? 프로젝트에 있는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확인을 하고 싶을 때는 이게 푸티지 창으로 바뀌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타임라인 상에서 레이어를 확인하고 싶을 때는 이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는 거예요. 그럼 레이어 창이 뜨는 거죠. 그런데 내가 타임라인 상에서 작업하고 있는 상황을 좀 보고 싶다. 그러면은 컴포지션 창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처음에 좀 헷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왜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하나의 창에 3개가 동시에 떠버리니까 여러분들 헷갈릴 수밖에 없긴 한데, 이거를 잘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네. 자, 하나하나씩 자, 애니메이션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레이어부터 애니메이션 해야겠죠. 자, 그러면 마스크를 애니메이션 할 때는, 자, 마스크 패스. 자, 패스의 키프레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지금 이렇게 다 내려와 있는 상태죠. 다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마스크 패스의 키프레임을, 자, 얘네들이 시작하는 포인트에서 키프레임을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마스크 패스의 스탑워치를 클릭하셔서 키프레임을 만들어주세요. 근데 이 키프레임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그쵸? 이미 다 내려와 있는 상태니까. 얘는 20프레임 뒤에 가 있어야 돼요. 그럼 키프레임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단축키고. 키프레임 옮길 때는 Alt키 누르고 방향키 누르시면 되는데요. 10프레임씩 옮기려면 Shift를 동시에 눌러주세요. 그래서 Alt, Shift 누르고 우측 방향키
하나, 둘, 셋. 그러면 1초 뒤로 이동을 한 거예요. 1초 뒤로 키프레임이. 그럼 현재 이 인디케이터가 있는 위치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 마스크의 아랫면. 자, 아랫면을 선택을 하세요. 자, 아랫면을 선택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요 밑에 면만 움직여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아랫면만 색깔이 채워져 있어야 돼요. 위에 면은 지금 색깔이 안 채워있죠. 아랫면만 색깔이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랫면만 클릭을 하시고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그대로 위로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얘가 점점 아래로 내려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되는 겁니다. 자, 마스크의 모양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마스크의 모양이. 그렇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것도, 자, 이 마스크의 무슨 값? 마스크 패스 값. 패스 값을 키프레임을 일단 만들어주고, 이 키프레임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1초 뒤로 이동해야 되니까 Alt Shift 오른쪽 방향키 하나 둘 셋 그래서 1초 뒤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죠? 올라와야죠. 엇갈리면서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위에 면, 이번에 위에 면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위에 면을 잡고 그대로 내리시는데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내리시라는 거죠. 그래야지 그대로 수직으로 내려옵니다. 그럼 얘는 이제 올라가겠죠? 내려오고 올라오고. 그 다음 컷은 그 다음 컷은 당연히 내려오는 액션이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마스크 패스에 패스 키프레임 만들어 주시고, 얘는 3프레임 뒤로 가야 되니까요.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방향키 3번 눌러주시고, 자, 이번에는 위에 면 내려와야 되니까 밑에 면이죠. 밑에 면 선택하시고 시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그대로 위로 올려줍니다. 자, 그러면 올라가고 얘는 내려오고, 그렇죠? 이렇게 교차되게 애니메이션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또 마스크 패스에다 키프레임 주시고 Alt Shift, 자, 키프레임 이동시켜 준 다음에, 자, 이번엔 내려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위에 면을 잡고 내려주신다. 그렇죠? 그래서 램 프리뷰를 해보면 자,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자, 이 액션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키프레임 만들어진 걸 보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야지 순차적으로 교차되면서 애니메이션이 되겠죠. 텍스트를 입력을 해줘야 돼요. 텍스트. 이렇게 이제 4개로 화면 분할이 됐을 때, 자, 텍스트를 하나씩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면 텍스트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타입 툴 선택을 하시고, 타입 툴 선택을 하시고, 텍스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캐릭터 창에서 이제 좀 수정을 해주셔야겠죠.
이렇게 하나를 쓰시고요. 하나를 쓰시고 얘를 복사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한 글자 쓰셨잖아요. 그러면은 컨트롤 D가 듀플리케이션이에요. 그래서 하나에 또 복사, 옆에다 이제 복사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정을 해주시는 게 편하게 더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컨트롤 D 듀플리케이션 그래서 하시고 이렇게 이제 해주신 다음에 글씨 컬러는 자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주세요. 각각 글씨 컬러는 지정을 해주시고요. 위치는 여기 적당하게 위치는 조절을 해주세요. 이제 적당하게 위치 이제 잡아주시고요. 네, 글씨를 하나씩 나타나게 할 텐데요. 마스크를 이용할 거라는 거죠. 마스크. 그렇죠? 마스크를 이용을 해서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 있는 글씨부터 마스크를 생성을 해볼게요. 그러면 렉탱글 툴 이용하시면 되죠. 렉탱글 툴 이용을 해서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쓱 그리시면 네, 좀 여유있게 그리세요. 자, 여유있게 좀 그리시면 자, 지금 글씨에 마스크가 지금 생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얘를 애니메이션 주면 되겠죠. 애니메이션.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밑에 화면 분할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글씨가 하나씩 나타나게 그렇게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글씨의 마스크, 지금 마스크 생성된 마스크 패스에 키프레임 주시고, 그렇죠? 근데 똑같아요. 이 키프레임은 어디가 있어야 돼요? 뒤쪽으로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20프레임 간격으로 나타나게 해주겠습니다. 그럼 Alt Shift 누르고 오른쪽 방향키 2번 해야죠. 2번. 그렇죠? 2번 해주시고 현재 위치에서는 자, 이 오른쪽 면 마스크의 오른쪽 면만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이동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마스크가 모양이 싹 변하면서 글씨가 등장을 하겠죠. 이렇게 애니메이션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 마스크가 지나가는 요 면이 너무 날카롭게 끊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부드럽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럼 패더 값으로 조절해 주시는 거예요. 그 경계선을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마스크 패스 밑에 보시면 마스크 패더 값이 있어요. 이 패더 값을 자, 너무 많이 주면은 옆에 것까지 그러니까 위아래까지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한 50 정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적당히 주시면
자, 이렇게 부드럽게, 얘가 부드럽게 생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똑같은 액션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그렇죠? 해피에도 만들어주고, 엔조이에도 만들어주고, 쿨에도 만들어주고. 그렇죠? 어떻게 했어요? 일단 해피 글씨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렉탱글 두 선택을 해서 마스크를 씌워줘야죠. 이렇게 마스크 씌워주고, 그렇죠? 크기를 좀 여유있게 하시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스크 패스에 키프레임 적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Alt Shift 누르고 20프레임 뒤로 이제 보내주고,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의 이 마스크는 자, 선택도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면만 자,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 마스크가 넓어지면서 애니메이션이 되겠죠? 그리고 경계선이 딱 끊겨 있으니까 패더 값을 한 50 정도로 적용을 해주면 이렇게 부드럽게 액션이 만들어져요. 자, 요거를 자, 다 해주시면 되는 거죠. 엔조이에도 마스크 씌워주고, 그리고 마스크 패스에 키프레임 적용해주고, Alt Shift 20프레임 뒤로 이동시켜 준 다음에 선택도 선택하시고 오른쪽 면 마스크 잡고 이동. 그렇죠? 그리고 패더 값은 50 정도만. 자,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반복되는 작업이니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쿨 씌워주시고 마스크 패스 키프레임 20프레임 뒤로 이동. 그리고 현재 인디케이터 현재 위치에서는 이렇게 마스크가 작아져야죠. 작아졌다 커져야 되니까. 그죠? 근데 패더 값을 자 50으로 만들어줘야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시면 네. 내려오고 화면 분할이 되는 거죠. 화면 분할이 되고 이렇게 마스크가 하나씩 생성이 되면서 글씨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이제 그래프 에디터로 조절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하나 조절하는 게 귀찮잖아요. 하나하나 조절하는 게. 그러면 이 레이어를 여러분 다 선택을 하시고요. U키. 자, U키 눌러서 이 글씨에 적용된 키프레임을 전체 이렇게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래프를 조절할 수 있더라고요. 조절하시고, 선택하시고, F9 눌러서 그래프 에디터에 이지값 적용하고, 여기서 바로 그래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4개가 이렇게 한꺼번에 나와요. 그러면 요 밑에, 키프레임, 요 밑에 걸 선택을 하셔야지 키프레임 나오겠죠? 핸들이. 자, 요 핸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한꺼번에 조절이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래서 여러분들 각각 조절할 때 하나하나 조절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이렇게 한꺼번에 조절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거는 자, 지금 이제 완성된 영상을 보시면요. 자, 글씨가 생겨나고 나서 자, 이렇게 왼쪽부터 접히는 액션이 이루어지죠. 왼쪽부터 이렇게 접혀 나가죠. 예. 자, 요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접히는 액션. 자, 여러분들 접히는 액션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키네틱 타입 애니메이션 할 때 스윙이라는 걸 했었잖아요. 스윙. 그죠? 앞뒤로 움직이는 액션. 그 액션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글씨까지 다 애니메이션이 되고 나서, 자, 여러분들 항상 애니메이션 줄 때는 타이밍을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자, 한 1초 정도는 홀드를 줘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 글씨가 다 나타나고 나서 한 1초 정도 자, 홀드를 주고요. 그러면은 플레이헤드를 적당하게 이동시켜 주세요. 자, 적당하게 한 1, 2초 정도 홀드를 주시는 얘기예요. 자, 요 위치부터 이제 접히게 해줄 거예요. 접히게. 자, 그럼 접히는 액션을 자,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제일 왼쪽에 있는 애부터 만들어줄 거예요. 그런데 접히는 액션을 하려면 얘는 2D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3D적인 움직임이라고 했잖아요. 입체에서 움직이는. 그래서 이 입체적인 움직임을 만들려면 3D 레이어로 바꿔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레이어를 지금 보통은 2D 레이어거든요. 근데 3D 레이어로 바꿔줘야 돼요. 그 바꿔주는 거를 어디서 했죠? 요 큐브 모양. 그렇죠? 큐브 모양을 자 여기 첫 번째 요 꽃잎 레이어의 큐브 모양을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3D 레이어로 바꿔주면 축이 3개가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Y축, X축, Z축. 그렇죠? 여기 빨간색 화살표에 마우스 올려보시면은 X축, 초록색 화살표는 Y축, 앞쪽으로 나와 있는 건 Z축이라고 했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꺾이려면 앵커 포인트 위치가 중요하겠죠. 앵커 포인트 위치가 어디 있어야 될까요? 얘가 지금 이렇게 접히려면 오른쪽 면에 있어야겠죠. 앵커 포인트가. 그렇죠? 그러면 일단 펜 비하인드 툴 선택을 하시고 앵커 포인트부터 옮겨줘야 돼요. 옮길 때 여러분들 컨트롤 키 누르면은 그대로 옮길 수 있죠. 자, 앵커 포인트 위치부터 옮겨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값에 애니메이션을 줘야 돼요? 무슨 값에? 회전시키는 거니까 로테이션이겠죠. 로테이션. 그래서 R을 눌러서 로테이션 값을 엽니다. 그럼 여기 X, Y, Z축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 축을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Y축이겠죠. Y축. 그래서 Y축을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문 열리는 것처럼 얘가 앞뒤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Y축에 애니메이션을 줘야 돼요. 그럼 일단 이 시작 부분에서는 키프레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20프레임 뒤에 얘가 다 열릴 거예요. 그러면 인디케이터 움직이려면 어떻게 움직인다 그랬죠? 인디케이터를 20프레임 뒤로 이동할 거예요. 그러면 컨트롤 키 누르고 시프트 누르시고 오른쪽 방향키 2번. 그렇죠? 키프레임을 움직일 때는 Alt 키를 누르고 인디케이터를 움직일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Y 로테이션 축으로 얘를 자, 앞쪽으로 빼주세요. 앞쪽으로 돌려주세요. 앞쪽으로. 자, 이렇게 딱 옆면이 보이지 않게끔 이렇게 돌려주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앞으로 얘가 열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레이어들도 다 똑같이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순차적으로 접히게. 그럼 나머지 레이어들 여러분들 선택을 하시고요. 제일 먼저 뭐 해줘야 돼요? 3D 레이어로 바꿔줘야 돼요. 그렇죠? 3D 레이어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게 뭐예요? 앵커 포인트 하나씩 옮겨줘야 돼요. 앵커 포인트. 그렇죠? 그래서 자, 이거 하나씩 앵커 포인트 선택하시고, 자, 오른쪽 끝에다가, 그죠? 이렇게 오른쪽 끝에다가 앵커 포인트 하나씩 옮겨주는 작업을 먼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로테이션 값, R키 눌러서 로테이션 값 열고, Y 로테이션에 키프레임 주고, 그죠? 그 다음에 플레이 인디케이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쪽으로 20프레임 이동시킨 다음에, 자, 아까는 앞쪽으로 나왔으니까 이번에 뒤쪽으로 이렇게 교대로 움직이게 뒤쪽으로 이동시켜 주는 거죠. 뒤쪽으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얘도 마찬가지죠.
R 눌러서 로테이션 값 열고 Y 로테이션에 키프레임 만들어준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우측으로 20프레임 이동하고, 자 얘는 이제 앞쪽으로 틀어줘야죠. 자, 이렇게 틀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테이션을 자 이번에는 뒤쪽으로 가야겠죠. 보시면 얘가 앞으로 뒤로 앞으로 그다음에 뒤로 가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주신 거예요. 프리뷰를 해보면, 자 이렇게 화면 분할이 먼저 되고요. 글씨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1초 유지된 다음에 접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접히는데, 자 요 뒤에 제일 마지막 컷이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늦게 나오죠. 여기 블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컷을 좀 앞으로 이동해 줄 필요가 있죠. 앞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해주면 여기 지금 블랙으로 보였던 부분이 메꿔지는 거죠. 이렇게 메꿔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 남은 게 뭐냐면, 이 글씨들이 아래에 있는 그림이 접혀 움직일 때 글씨도 지금 같이 접혀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그림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게 하려면 애니메이션을 연동하는 게 있었죠. 그게 뭐였죠? 애니메이션 연동하는 거? 페어렌치였죠. 페어렌치를 이용을 해서 연동을 시켜주면 돼요. 자, 그러면 페어렌치를 걸 때 이 글씨들도 3D 레이어 상태가 돼야 돼요. 글씨도. 그러면 글씨를 여러분들 선택을 하시고 3D 레이어를 일단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드시고 페어렌치를 각각에다가 걸어주면 되겠죠. 자, 근데 U키로 눌러서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자, 지금 이 플래시라는 글자는 꽃잎에 연결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플래시라는 글씨에 이 돼지꼬리, 그렇죠? 페어렌치는 돼지꼬리로 하는 거잖아요. 돼지꼬리를, 플래시는 꽃잎에, 그리고 해피는 요 거품에, 엔조이는 장난에, 풀은 바다에, 이렇게 페어렌치를 각각 거는 거예요. 그러면 접힐 때 같이 접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같이 접히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접었을 때 요 옆면이 지금 남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없앤다 그랬죠? 옆면이 남는 경우에. 옆면이 남는 경우에는 자, 오페시티로 없애준다 그랬죠. 오페시티. 그래서 근데 U키 다시 누르시고요. 얘네들이 이제 접혔을 때, 자, 이렇게 접혔을 때, 요때 T, 그러니까 오페시티의 단축키가 T죠. 그래서 Shift하고 T 누르면 기존에 있는 게 열린 상태에서 오페시티가 열려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꽃잎부터 오페시티를 자, 100에서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고 오른쪽 방향키 눌러서 한 프레임 이동한 다음 인디케이터를 한 프레임 이동한 다음에 0으로 만들어줍니다. 지금 다 적용이 됐네요. 자, 하나만 선택을 하시고요. 자, 지금 제일 앞쪽에 있는 꽃잎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 꽃잎의 오퍼시티를 자, 100에서 자, 인디케이터를 한 프레임 이동시키고 0으로.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지금 얘가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사라져요. 그래서 오페시티 값으로 조정을 해주십니다. 오페시티 값으로. 그래서 남아있는 애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조절해 주십니다. 엔조이 같은 것도 지금 옆면에 좀 남아있죠. 얘도 오페시티 100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오른쪽 방향 키, 그래서 0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남아있는 것들은 오페시티로 사라지게 정리를 해준다. 그러면 이제 잘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이제 여러분들 램프 립을 걸어서 확인을 해보세요.